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는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바다농부님이 나는 마을 이장이에요. 가끔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시선 집중을 틀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듣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JB, 무리해서라도 마을 방송에 연결해 볼까요? 저는 방송을 하고 있다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유혹을 받고 있다네요. 실망하셨습니까? 네. 이 뭔가 어려울 때는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트세요. 네. 그 유혹에 놓으시라는 겁니다. 바다농부님. 지금 트세요. 지금. 출력도 약간 올려도 되십니다. 항의 받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거까지는 저희가 책임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선 집중 PD한테 항의하라고 하세요. 마을 방송이 어떻게 MBC 방송이 연결이 됐네? 이렇게 변명을 하셔야 되나? 아무튼 지금 트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계신 마을 주민분들 감사합니다. 미리 인사를 좀 드리고요. 오랑아빠님이 JB 날이 습해지면 체감온도가 오르는 찐 여름인 것 같아서 열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때문에 또 열이 받습니다. JB의 솔로몬의 지혜를 좀 주세요. 사이다는 아닐지라도 이 열받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끙끙 앓고 있는 문제를 제가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국익을 우선해서 그냥 쭉 일관되게 대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면 찐 여름을 어떻게 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에어컨 틀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특검발 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짧게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우나 설치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남동 관저에. 네. 근데 한남동 관저 말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도 사우나가 설치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확인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한 업체가 2022년 12월 초에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본관 5층 샤워장을 사우나실로 개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우나는 5층 집무실과 연결된 장소에 있었고 숨겨진 문이 달려 있어서 겉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는데 편백나무 그러니까 흰옥기를 자재로 하는 건식 방식으로 벽에는 텔레비전도 부착된 형태였다고 하는데 여기도 흰옥기. 그래서 업체가 의뢰를 받고 견적을 뽑았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4,500만 원 이렇게 견적을 뽑았는데 경호처 관계자가 그냥 현금 3천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걸로 퉁치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시장에서 물건 깎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업체 대표는 이거는 그 매출 누락이고 이거 불법이 된다고 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호처가 21g에 맡기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사는 21g이 아닌 다른 업체가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 21g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곳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짚을 점 왜 현찰 3천으로 퉁치자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찰은 도대체 그럼 또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요. 지금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네. 이게 첫 번째 뉴스. 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을 한 적이 있었고 이때 김건희 씨가 착용한 장신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다음에 까르띠에 팔찌. 이게 지금 뉴스를 많이 탔고 특검이 이 출처를 지금 찾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목걸이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차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 진주 목걸이가 일본 왕실의 귀금속을 납품하는 미키모토사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격은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미키모토 회사가 2008년에 한국에서 철수를 해서 국내에서는 이 제품을 구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전에 구입한 건가 해서 재산 신고 내역 봤더니 이게 없더래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건 뭐냐. 이 목걸이를 나토 순방 갔을 때 동행을 했던 김건희 씨 측근들이 이 미키모토 매장이 있는 유럽 현지에서 구매를 했고 그래서 즉석에서 차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 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간부 윤모 씨 사이에 오갔던 문자 이거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를 해서 특검에 넘겼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둘이 오간 대화 내용이 추가로 드러난 게 있는데요. 2022년 11월 초 전성배 씨가 윤 씨에게 YTN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국가기관이 지분 가진 거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나왔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MBC가 등장을 하는데 MBC 내년에 없애려고 하는데 강경하게 밀어붙이시라 했다. MBC 없애요? 네, 좌파 방송과 여론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전 씨가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언급한 시점이 언제냐? 바이든 날리면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아하. 미국에 가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바이든을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걸 MBC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전성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통일교 간부 윤모 씨에게 했다 이런 겁니다. 네, 특검이 수사할 게 정말 쌓여가고 있는데요. 귀여운 가인님, 개수영장에 사우나실 만들면서 국민들한테 지원금 주면 마약과 같은 거라고 눈을 뜨고 비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박하림님, 늦게 출근해서 사우나나 하고 정말 꿀 빨았네요. 직장 내 사우나라니, 와, 복지가. 알권리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건진 집에 있었다는 관본권, 그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특검이 밝히겠죠. 네, 그리고 CK청님, 김건희 씨가 명품 PPL을 많이 했네요. 맘다니 홀링님, 아이고, 제 입이 못 볼 뻔했네요. 아, MBC 없애려고 했다고? 네. MBC는 건재합니다. 네. 공포 그다음에 정치에 피바람이 불어도 좋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말이? 그러니까요. 전할 게 많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역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야기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내란 수괴 혐의 사건 12차 공판기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를 유지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고요. 둘째,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서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내란 특검 측은 벌써 세 번째 불출석이니까 이거 구인영장 발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재판부 반응은 뭐냐면 알아보겠습니다라는 거였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측의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최정환 님이 접견실은 잘 가잖아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자, 봅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날은 10일과 17일 그리고 어제 24일이었습니다. 여기서 10일과 17일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어제 저희가 전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10일 이후 18일까지 변호사 접견이 모두 16번, 하루에 2번꼴로 있었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공복 혈당이 높아서 재판에 출석을 못한다면서 변호사 접견은 했다? 그것도 하루에 2번씩?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상충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을 하긴 했는데 공복 혈당 수치가 높아서 장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접견을 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네? 에어컨 짱짱하게 나오는 접견실엔 아주 짧게만 머물고 바로 찜통 같은 독거방으로 돌아갔을까요? 재판부가 정말로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 접견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이건 확인하면 금방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건희 씨 얘기가 다시 떠오르는데 변호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하루에 혐의 한 건씩 오후 6시까지만 조사받게 해달라고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자 변호사의 저런 요구는 아플 결심을 예고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따라붙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플 결심을 실행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궁금증을 뉴스 채굴꾼이 풀어준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 채굴꾼 김현욱 작가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정말로 아플 결심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네, 김건희 씨 변호사가 조사 방식을 조율하자고 한 이유도 역시 건강이었는데 네. 그래서 또다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설령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사를 피해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체포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어떤 설례인데요? 네, 지난 4월 MBC가 보도한 리포트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제빵사들에게 특정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수사 기밀을 빼돌린 의혹을 받아온 SPC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허 회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뤘습니다. 지난 25일 4차 소환 때 겨우 나타났다가 조사 1시간 만에 돌연 검찰청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입원한 허 회장은 검찰의 5차 소환 통보에 다시 불응했고 결국 검찰은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해 조사실로 끌고 왔습니다. 예. 네, 그 노조 파괴 의혹을 받았던 허영인 회장. 예. 당시 이제 심장이 아파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다면서 입원 중인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와달라 이런 요청서를 제출했다가 검찰에 체포를 당한 건데요. 참고로 이제 허 회장 측은 당시에 심장질환 진단서가 아니라 정신과 소견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정신과 소견서를 냈어요? 네, 그 심장이 아프다는데? 병원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없다라는 의견을 검찰에 내서 네.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사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비교 사항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허영인 수사를 담당했던 그때 검찰과 지금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둘 중에 누가 더 수사 의지가 셀지 예.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허영인 회장 당시 입원 거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반면에 김건희 씨가 이번에 아플 결심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가 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이 세 차례에 걸쳐서 김 씨에게 출석 요청을 했지만 예. 김 씨는 그때 이제 아산병원 입원을 맞아요. 하는 결정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미 썼던 카드를 또 쓰는 셈인데 그럼 과연 그 아플 결심이 누구께 더 고약하고 질이 안 좋은 건지는 네. 아마 그 지금 청취하고 계신 촌철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영인 회장 건을 보면은 아플 결심을 해봤자 소용없다. 맞습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별 보러 갈래님이 이 부부에게 선례가 통하던가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부가 선례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당국이 이제 선례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신정민 님이 혈당이 높다고요? 아이고 우라통 터져. 다음 국민분들은 지금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반응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특검 관련 뉴스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한덕수 전 총리 자택, 그다음에 삼청동 총리 공관, 그다음에 강희구 전 부속실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이 했습니다. 왜 했는지는 금방 감이 오시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수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사법 처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의 공범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적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범인 한덕수 전 총리를 계속 이 상태로 놔둔다? 이거는 좀 뭔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고 다시 재소환한 다음에 바로 다음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오히려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의도 정치판에 보좌관의 행패를 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 사람뿐이겠는가?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폭행해서 당직자들의 집단 항의에 스스로 탈당했다가 조용해지니까 슬그머니 재입당한 의원은 없었던가? 라고 썼는데요. 이건 송원석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에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해서 징계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자진 탈당을 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한 일이 있었었는데 이때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협했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 동지들에게 과도한 은행을 함으로써 한순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갑질을 넘어 폭행을 한 주인공이 의원직 사퇴는커녕 오히려 의원들의 원내 사령탑이 된 마당에 강선우 의원을 향한 사퇴 주장이 먹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하는 거고요. 여의도 정치권에 관용어가 있습니다. 반사 이익이라는 용어인데 상대 정당의 문제를 자기 당의 기회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차원에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사 이익이 그냥 단지 맞은편에 있다고 무조건 누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사 이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에야 가능하다는 사실, 이걸 환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것의 단적인 예가 바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100%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해서 어제 발표한 7월 4주차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조사 시점이 21일부터 23일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강선우 의원, 강선우 후보자 문제가 거의 정점에 달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반사이익을 누릴 거라면 이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올라갔었어야 했는데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떨어졌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라,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어제 어떤 뉴스가 나온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도당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이걸로 고발했다. 이런 소식도 어제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네, 레드헤어님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의원갑질 전수조사 갑시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더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핵심이 뭐냐면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떠오른 게 있는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정책 사안에 대해서 막 파헤치면서 수사 의뢰했던 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는 게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법원에 가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원의 정책감사의 폐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사례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대통령에서 이렇게 이제 입장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차제에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돌아보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저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건 어떻게 정리하고 할 거냐, 그거에 그렇죠.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이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봄날 햇살님이 감사 그동안 보복성이 너무 많았습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보복 감사 이건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